자, 지금부터는 미적분 원 중에서 물론 처음부터 수열의 극한부터 하면 좋겠지만 또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어. 너무 많이 와버렸어. 어쩔 수 없이 미분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복습인 함수의 극한 잠깐과 미분계수, 도함수까지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음 수업 시간인 증가감소, 극대극소, 최대최소, 그래프 개형 그리기 수업을 위한 기초 선행 지식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를 복습을 해야 돼요. 첫 번째가 함수의 극한. 물론 이제 다 하면 좋긴 한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핵심만 할게요. 그러니까 함수 극한이 뭐냐면은 이제 리미트 관련된 문제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런 식을 풀 수 있어야 한다, 뭐 이겁니다. 일단 함수의 극한은 기본적으로 뭐 분수값 모양으로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분수 모양이죠, 생긴 모양이. 분수 모양으로 많이 물어봐요, 물어볼 때. 그 이유는 뭐 이 다음에서 설명하겠지만 기울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분수 모양으로 물어봤을 때 주어진 숫자인 2를 실제로 대입하면은 대입을 할 수 없는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x에다 2를 대입한다고 쓰면은 분모는 x 빼기 2니까 0이다. 분자는 x제곱에서 4를 빼는 거니까 2의 제곱은 4니까 x에 2를 대입해서 4 빼기 4 0이다. 뭐 요런 꼴이 나온다 이거죠. 요런 꼴만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어쨌든 뭐 값을 대충 구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가 2에 가까워진다. 근데 분모는 x 빼기 3, 분자는 x 더하기 5. 이런 모양이랄까? 이런 모양 같은 경우는 2를 대입해 보면은 숫자 2 그냥 고지곧대로 2 빼기 3에서 마이너스 1 나오고 2 더하기 5에서 7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이런 값은 그냥 쓰면 돼요. 이렇게 그냥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가 위에도 아래도 분모도 분자도 모두 이렇게 그냥 숫자가 0이 아닌 어떤 상수가 나오는 모양 형태일 때는 그냥 쓰면 돼요. 근데 한쪽이 0 나올 때 이제 좀 조심하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x 빼기 3이고 분자가 x 빼기 2야. 이때는 일단 뭐 대입을 해본다고 친다면 x에 2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1 나오고 x에 2를 대입하면 0 나와요. 일단 아까는 둘 다 0이 안 나왔지만 지금 한쪽 0 나왔죠. 이런 상황일 때는 분자가 0인 수는 있죠. 분명히 우리가 뭐 1분의 0, 2분의 0, 3분의 0, 4분의 0 모두 0으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분자가 0인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또 0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모양이 좀 바뀌어서 이제 저건 위아래를 바꾸는 거지, 쉽게 말하면. x가 2에 가까워질 때 x 빼기 2분의 x 빼기 3 이런 모양을 구하시오라고 할 때 마찬가지로 숫자를 그냥 넣는다, 대입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분자는 마이너스 1, 분모는 0 나오거든요. 이렇게 일단 이런 식으로 분모가 0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뭔가 좀 특별하다 라고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다. 엄밀히 말하면 또 요거 또 따로 수업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말한다면 이건 지금과 같이 나올 때는 일단 발산이란 말도 못 알아듣는다면 그냥 값이 없다. 값이 없다 또는 값을 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지금과 같이 분모만 0 나오는 상황이죠. 분모만 0 나오는 상황은 값이 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요. 분모도 0 나오는데 분자도 0 나오는 상황. 지금 맨 처음 예를 들었던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부정형 이렇게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이건 이제 해봐야 안다.
나가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일단 분수 모양에다가 리미트를 딱 붙여놓고 계산해봐라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일단 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숫자를 넣어서 위아래 모두 숫자가 나오는 상황 0이 아닌 숫자들 혹은 뭐 이렇게 분자가 0 나오고 분모는 0 안 나오는 상황 다시 말해서 분모가 0이 아닌 상황에서는 그냥 써요. 그냥 그 값을 쓰라 이거지. 간단하죠? 근데 분모가 0 나올 때는 분자값을 또 따져보는 건데 분자값도 0이 나오면은 부정형 응꼴 응꼴 나오면 부정형 해봐야 안다는 거고요. 응꼴이 아니라 분모만 0 나오고 분자가 0이 안 나오는 상황일 때를 발산 값이 없는 상황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일단 요거를 잘 구분해서 네 가지를 잘 구분해 줄 것. 0이 아닌 숫자분의 다른 숫자 0이 아닌 숫자분의 0 0분의 0이 아닌 숫자 0분의 0 이 네 가지로 구분해라. 이해가죠? 그러면은 분모가 0이 안 나오는 이 두 상황은 그냥 써. 이 분모만 0 나오는 상황은 없어. 라임을 맞출까요? 없어. 그냥 써. 이거는 해볼게. 뭐 이렇게 할까? 해봐야 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라고 해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야겠죠. 자, 이걸 어떻게 해봐야 안다는 거냐? 라고 했을 때요. 인수분해 할 줄 알죠?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식 같은 거는 유리화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하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인수분해 하는 거 하나만 배워봅시다. 인수분해해요. 인수분해. 1차식이랑 2차식 있잖아요. 분모, 분자 따로따로 할 건데 뭐 1차식에 할 게 없고 2차식은 인수분해 할 게 있잖아요. 그쵸? 합차공식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x 더하기 2 x 빼기 2걸로 인수분해를 합니다. 분모에는 x 빼기 2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준식을 다음과 같이 써. 한 뒤에 똑같은 모양이 보이죠? 분모 분자에 하나씩. 그쵸? x 빼기 2 x 빼기 약분해. 그럼 남는 건 이것만 남죠. 그쵸? 이제는 어때? 2를 대입했을 때 분모가 0이 아니죠. 약분한 거니까 이거 1이에요. 그쵸? 분모는 1입니다. 이제는 0이 아니죠. 분모가. 그쵸? 예, 그러면서 그냥 쓰면 돼요. 아까 얘기했죠. 분모가 0이 안 나오면 그냥 써. 그냥 써. 2를 대입해. 그럼 2 더하기 2는 4니까 이것은 1분의 4. 4다.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 간단하게 몇 개를 더 연습을 해야 될 텐데 뭐 또 그 연습만 또 따로 찍긴 또 오래 걸리니까 예를 들어서 뭐 x가 3에 가까워진다. 분자는 2x 빼기 6 분모는 x제곱 빼기 9 이런 모양. 3을 넣어봤더니 3의 제곱 9 빼기 9 0이네? 분모 0이네? 그럼 분자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쵸? 3을 넣어봤더니 2, 3은 6 빼기 6 0이네? 이것도 0도 0 응꼴이네? 응아 해봐야 한다. 응아 응가 포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해봐야 한다는 거고 그 하는 기본은 인수분해. 그래서 분모 인수분해 되죠? x 더하기 3 x 빼기 3 이렇게. 분자 인수분해 되죠? 예, 저것도 돼요. 숫자 2로 묶는 거니까 x 빼기 4. 그래서 뭐라 그랬어? 똑같은 거 약분. 그럼 남는 건 이것만 남았네. x에 3을 넣어버리면 3 더하기 3은 6이고 분모가 0이 아니니까 그냥 써. 6분의 분자는 2. 답은 3분의 1이다. 뭐 이렇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복습해야 할 내용. 1번 내용 함수의 극한. 이해가죠? 수업을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내용. 두 번째 해야 될 내용은 이제 미분계수라는 개념이고요.
미분계수라는 개념과 이제 기울기가 합쳐지는 개념입니다. 요 두 개를 같이 할게요. 일단 기울기가 뭔지는 알겠지? 이렇게 좌표 위에 점이 두 개가 있는 거지.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어요.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편의상 왼쪽에 있는 점에서 오른쪽 점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글씨 쓰듯이 글씨 쓰는 순서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이쪽 점이 출발점이고 스타트, 이쪽 점이 끝점이구나 피니시, 이런 식이죠. 느낌이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 간다 생각해보세요. 근데 또 가는 것도 웃긴 게 군대에서처럼 직각보행만 하는 거죠. 직각보행, 직각으로만 움직여요. 대각선으로 못 가고. 원래는 직선이 이렇게 대각선 모양이지만 우리는 대각선으로 못 가요. 직각보행 군인들이에요. 좌양 앞으로 가. 이렇게 선이 이렇게 삐딱삐딱하냐,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얼마큼 갔느냐, 얼마큼 턴했느냐, 요 거리를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가로 밑변의 이 길이를 뭐 보통 x의 증가량 이렇게 부르죠. 또 이제 또 이 높이 얼마만큼 올라갔니 라는 것을 y의 증가량이라 부르고요. 보통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을 읽을 때는 x 증가량은 무조건 양수인데 y 증가량은 상황에 따라서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이 그러나 이렇게 세 번 할 때는 주가가 막 내려가잖아요. 그쵸?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잖아. 마지막 그러나 할 때는 좀 올라갔죠. 직선이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 일 때는 이제 이렇게 내려갔다. 말 그대로 내려갔다. y 증가량이 음수다는 거고, 올라갔다 할 때는 y 증가량이 양수라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언제는 증가량이 양수고 음수고 바뀐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표현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좌표가 출발점이 뭐 A, B고 끝난 점이 C, D라면 x 증가량은 어떻게? 그래요. 쉽게 합시다. 나중 거에서 적은 거 뺀다, 이런 식으로. 나중 x 좌표에서 처음 x 좌표 뺀다, 이런 식으로. y 증가량은 어떻게 하면 마찬가지죠. 나중 y 좌표에서 처음 y 좌표 뺀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이 분수값을 구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기울기라 부르죠. 기울기라 부르는데 이제 미적분 원에 들어오면은 용어가 좀 바뀌어요. 내용은 똑같은데 용어가 좀 바뀝니다. 기울기란 말을 안 쓰고 이제 평균 변화율 이런 말을 써요. 뭐 이 말은 뭐 배울 거니까 이제 하나씩 알아둡시다. 평균 변화율 말을 쓸 겁니다. 평균적으로 얼마큼 변화했지 라고 하는 것을, x가 얼마큼 변하는 동안 y는 얼마큼 변화했지. 이게 꼭 직선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중학교 때는 직선에 대해서만 기울기 배웠지만 그건 이제 기울기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평균 변화율은 직선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래프가 막 이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차함수 같은 거. 요즘 한 점 잡아, 이렇게 1,1 이런 식으로. 여기 한 점 잡아 4,2 뭐 이런 식으로. 이때는 기울기란 말을 못 쓰는 거죠. 두 점을 연결한 직선으로 봤을 때는 기울기란 말을 쓸 수 있지만 이 함수로 봤을 때는 기울기란 말을 못 써요. 이 함수로 봤을 때는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뭐 여기 적당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생기면 못 써. x가 1일 때부터 x가 4일 때까지의 기울기를 구해봐라는 말은 못 쓴다 이거지. 이게 직선일 때는 기울기를 구해봐라는 말을 쓸 수도 있지만 이때는 이제 평균 변화율을 구해봐, 이런 말로 쓴다는 거지. 평균 변화율은 아까 했던 것처럼 군인이 직각으로 가는 그 거리들, x가 3만큼 커지는 동안 y는 1만큼 커지죠? 그렇죠? 뭐라고요? x 증가량은 어떻게 구한다고? x 증가량은 나중 거 좌표에서 처음 거 좌표를 빼, 이런 식으로. y 증가량도 마찬가지로 나중 좌표에서 처음 좌표 빼. 누가 나중이고 누가 처음이야? 항상 왼쪽이 처음이고 오른쪽이 나중이에요. 3분의 1 나온다, 이런 거죠. 요게 이제 평균 변화의 개념이라면 여기서 이제 좀 리미트를 섞어찌게 하는 게 이제
순간 변화율의 개념이죠.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에서는 한 점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그래서 이 함수를 y나 fx라 부른다면 x좌표가 a일 때 y좌표가 f인 것까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점을 움직이게 둬요. 그러니까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두 점이 다 이렇게 말뚝 박혀가지고 안 움직인다면, 지금은 한 점에만 말뚝 박아놓고 한 점은 요 사이에서 그 목걸이처럼, 목걸이에 달려있는 구슬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하나의 한 알에 진주라고 할까요? 진주를 이렇게 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구슬이 딱 붙을 때까지, 붙기 직전, 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붙기 직전까지의 모습, 그때의 기울기, 그때의 기울기, 그때의 평균 변화율의 값, 그것을 우리가 좀 미분계수라는 좀 어려운 용어로 부른다는 거죠. 이 점은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좌표를 둘 때는 문자를 씁니다. 뭐 A도 물론 문자 아니냐 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얘기할 때 A, B, C와 같이 앞에서 쓰는 철자들은 다 상수라고 일단 가정을 해요. 근데 숫자라고, 쉽게 말하면 숫자라고. 근데 뒤에 있는 문자 있죠? X, Y, Z라든지. 더 필요하면은 더 땡겨 쓰는 거야. 뭐 W라든지, 뭐 이렇게 T라든지 더 땡겨 쓰는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변수, 움직이는 숫자로 보는 거죠. 이것들은 움직이는 문자기 때문에, 여기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난 이 문자를 난 지금부터 T라고 써야지 한다면, 이때의 Y 좌표는 역시나 FT가 될 겁니다. 우리 두 점을 이용해서 평균 변화율, 직선이란 말은 직선일 때만 기울기란 말을 쓰는 거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이라고 놓고 본다면요, 평균 변화율을 어떻게 구할까 할 때면 x 증가량은 t에서 a 뺀 것만큼이고요, 그렇죠? y 증가량은 ft에서 fa 뺀 것만큼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이 두 점에 대한 평균 변화율을 구한 건데,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점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점이 이렇게 다가갈 거예요. 어떤 P라는 점이 A라는 점에 다가간다. 기호로 쓴다면 리미트 P라는 점이 A로 간다 라고 쓰면 되겠지만,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써도. 근데 써도 되겠지만, 요것을 보통 이렇게도 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P의 X좌표가 A의 X좌표에 가까워진다, 이런 느낌으로 써요. 요것도 역시나, P라는 점이 A에 가까워진다. 이거 거꾸로 쓰면 안 됩니다. A가 P에 가까워진다 쓰면 안 돼요. 왜냐면 A는 고정점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예요. A는 P가 약간 움직일 수 있는 동점, 움직일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P가 가야지. 이렇게는 못 씁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얘를 붙여서 쓴 이 값을 미분계수라고 불러요. 일단 얘는 이름이 참 많아요. 일단 미분계수라고도 부르고, 뭐 순간 변화율, 아까 변화율이라는 말을 배웠으니까 변화율이라는 말을 넣어서 순간 변화율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이 점에 가까워지면서 이 x 증가량도 아주 조금이고 y 증가량도 아주 조금이다 이거죠. 아주 조금, 아주 그냥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조그만 변화율에 대한 값을 구해서 이름을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요. 미분계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미분을 좀 배운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 이런 말로 간단하게 압축시켜서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기울기 개념에서 본다면 이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을 생각해서 그 접선의 기울기만큼이 바로 이 미분계수란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만, 이 미분계수 하나만 갖고도 1시간 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떤 최대한 간략하게 할 거라서 어쨌든 이렇게 한다는 거. 이것을 너무 쓰는 게 귀찮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평균 변화율을 얘기할 때는 보통은 평균 변화율을 좀 전에 썼던 기호처럼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보통 이런 식의 기호를 써요. 평균 변화율은. 근데 이제 이 순간 변화율 같은 경우는 기호를 쓸 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긴 하지만 그 증가량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작다 라는 개념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뭐 여기다 x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좀 더 멋있게 쓰는 방법으로는 뭐 이런 방법도 있긴 한데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이 얘기는 일단 생략하고요. 간단하게는 이제 f'A라고 쓴다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해야 돼. 첫 번째 해야 할 내용은 뭐라고? 첫 번째는 이거. 함수의 극한. 이걸 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고 어떻게 계산할지를 이해하라 라는 겁니다. 자, 지금 방금 얘기한 요 순간 변화율에 대한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순간 변화율에 대한 예제. 예를 들어서 함수가 있어. 2차 함수의 x제곱이야. x좌표 2라는 것을 하나 줄 거야. 여기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볼래? 이렇게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요 점이 고정점이다 라는 뜻이기도 해요. 뭔 뜻이요? 선생님 모르겠어. y는 x제곱 일단 그려 이렇게 대충 이런 모양인 건 이해가죠? x2라는 좌표 하나 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물론 x가 2면 y 값은 당연히 4가 되겠죠. 요 점을 하나 고정으로 삼고 하나는 움직이게 두겠다는 겁니다. 왜 움직이는 점 좌표는 안 나왔을까요? 아, 움직일 거니까 좌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움직일 거니까. 움직이는 점 하나를 나는 x라고 써야지 라고 한다면 y의 좌표는 당연히 또 x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 두 점에 대한 평균 변화율을 구한다고 친다면 x의 증가량은 x 빼기 2고요. 그렇죠? y의 증가량은 x제곱 빼기 4죠. 근데 어떻게 된댔어? 이 점이 다가간다면서요? 다가간다. 다가간다는 걸 어떻게 쓴다 그랬어? x좌표 역시 다가간다. x좌표가 2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쓴 값을 세 개를 따요. f라는 함수의 이름과 숫자 어디에서라는 뜻과 이 미분계수라는 이 세 개를 따서 여기 이제 프라임이라는 기호를 쓸 겁니다. 이렇게 짝대기 하나 f 프라임 2라고 쓸 겁니다. 이 값을 이 값이 존재하면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이 값이 있나 없나는 아까 얘기했던 1번 내용이죠. 저 함수 극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아까 하지 않았나? 쓱 볼까? 여기 있네. 여기 있죠. 그쵸? 여기 있네. 아까 해봤던가. 인수분해해서 지우고 남은 값에 2를 대입해서 답이 뭐라고? 4. 4가 나와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내용.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시간으로 보면은 보통 학교 수업 시간에서 놓고 본다면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다 설명하려면은 이해도 많이 들고 당연히 할 얘기도 많아져서 몇 시간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최대한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 이것도 연습을 좀 몇 번 해봐야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할 것이 도함수라는 개념이에요. 도함수.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게 좀 귀찮아요. 귀찮다 보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약간 공식화 해놓은 거지. 일종의 저 미분계수를 구하는 것을 약간 공식화 해놓은 거예요. 아까 같이 이렇게 뭐 그래프를 그리고 극한을 구하고 이러지 않고 간단하게 하겠다는 거죠. 도함수라 불리우는 애를 구하고 그냥 x 자리에 2만 대입하자. 그 값을 우리는 f'2라고 하자. 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저 f'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저 도함수라는 것을 구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미분한다 라고 불러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약간 정상적인 용어, 첫 번째 용어인 미분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미분이 뭐예요? 미분계수라는 말도 배웠지만 미분이 뭐예요?로 간다면 미분은 사실 미분한다라는 약간 동사형으로 많이 써요.
동사형으로 쓰이는 단어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가나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일상생활에서. 먹다? 먹다라는 동사형을 많이 쓰지 먹음이라는 명사형을 많이 쓰진 않죠. 명사도 많이 쓰죠. 그쵸? 밥 먹었어? 밥 먹음 막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먹음이란 말도 물론 쓰긴 하지만 사실은 먹다라는 동사형을 더 많이 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줄여서 말하다 보니까 먹음 하는 거지. 밥 먹었어? 밥 먹었음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그런 거 비슷하다고 한번 보면 돼요. 미분한다라는 말도 많이 써요. 미분이라는 말보다는 미분한다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미분한다는 것은 뭐다? 저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특별한 함수입니다. 그때그때마다의 미분계수 값을 저렇게 다 일일이 극한을 해서 계산하지 않고 좀 빨리 구할 수 있는 공식 같은 건데, 쉽게 말하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주는 공식이에요.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공식,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배울 거예요. 요거를 외워야 돼요. 이건 참고로. 요것도 증명하면 또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외우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대입해서 좀 전에 했던 과정을 좀 약간 무시하고 좀 더 빠르게 값을 구해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도함수의 특징, 미적분 원만 할 거니까 간단히 놓고 본다면 일단 다항함수,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3차 함수. 요거의 도함수는 뭔가요? 라고 한다면 지수가 일단 내려와요. 개수로. 그리고 지수가 1이 깎여요. 이런 식으로. 뭐가 어떻게 된다고? 지수는 요 앞에 개수 자리로 내려와요. 그리고 지수는 1이 줄어듭니다. 혹시 앞에 숫자가 있었으면요, 이러면요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 도함수를 구하면 이러면요 3이 내려오다가 2를 만나죠. 예, 만나면 합체 곱하기가 돼요. 6이 돼버립니다. 그리고선 또 마찬가지로 x는 또 차수가 또 깎여요. 이렇게 덧셈이 있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x 세제곱에다가 뭐 2x 제곱을 더한다. 이런 걸 한번 미분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요것 따로 미분, 요것 따로 미분해서 두 개를 합친다 라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네. 몇 시간 동안 해야 될 분량을 몇 분 만에 하기 때문에 압축된 것도 많고 넘어가는 것도 많습니다. 지수인 3은 뭐 한다고? 내려와. 아무것도 없으면요, 그냥 1이잖아. 1 사실은. 그쵸? 곱해서 3 쓰고요. 지수는 1이 깎인다. 이 2도 마찬가지 내려와요. 내려오면 앞에 있는 2랑 만나서 곱해지죠? 그럼 4가 되고요. 지수는 1이 깎여요. 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뭐 할 거냐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함수가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어떤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함수 못 그리겠죠? 대충 그래요. 대충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봐. 이렇게. 이 그래프 x가 1일 때, 예를 들어서 x가 1일 때 y값은 3 나오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그래프 어딘가에 1,3이라는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쵸? 이렇게 이 점을 고정점 삼아 놓고 한 점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싹 붙였을 때의 기울기는 얼마일까? 그걸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일까라고 한다면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한다고? 일단 이 움직이는 점 좌표를 t 콤마로 놓고 이거 기울기 구하고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값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한다? 일단 쓸 때 이렇게 써요. f'1이라고. 쓰는 것은 뭐라고 했을까? 함수 이름, 이 구하려고 하는 미분계수라서 프라임이라는 기호, 그리고 x좌표 1일 때라서 여기 x 1는 값. 이렇게 세 개를 합쳐서 다음과 같이 쓰는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x가 1로 가까워질 때 이렇게 막 써야 한다는 거지. 이렇게 막 주절이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거죠. 이게 귀찮기 때문에 이런 과정 없이 한 번에 풀고 싶을 때는 뭘 한다? 얘를 구해요. 일단 이게 원래 f라는 함수였으면 얘 도함수, 얘를 미분한 함수인 얘를 구한다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숫자 1만 쓰라 이거죠. x 대신 1 쓰는 거니까. 어차피 1 써버리면 뭐 3 더하기 4니까 7이네?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7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좀 길게 하지 말고 몇 가지를 공식화 해놔서 다음과 같이 좀 빨리빨리 그때그때마다의 무엇을 구하는 것?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 그 접선의 기울기를
빨리빨리 구해다 주는 함수를 우리가 도함수라 부른다는 거죠. 그 도함수에는 몇 가지 성질이 있어요.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앞에 숫자가 이렇게 있는 모양 같은 경우, 일단 요것만 따로 미분한 다음에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x 제곱 앞에 숫자 3이 곱해졌네. 요걸 미분하면 뭐가 되지? 라고 하면은 이 2가 내려오면서, 개수로 내려오면서 3이 있네? 안녕? 우리 곱하자. 그리고 지수는 무조건 1씩 감소. 6x가 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덧셈이나 혹은 뺄셈 3x 제곱 더하기 2x 이런 게 있을 때 이거 미분해 라고 한다면 앞에 건 앞에 것대로 미분, 2가 곱해서 2가 내려와서 곱해지네 6, x는 1차. 덧셈은 덧셈. 2x 어떻게 미분하나요? 이거 2x? x 1제곱이잖아요. 그쵸? 1이 내려와서 곱해지면 2. 그리고 x는 지수가 하나 깎여? 그럼 0제곱인데? 쌤 0제곱은 뭘까요? 0제곱이요? 1이잖아요.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겁니다. 아, 0제곱, 모든 수 0제곱은 1이었지? 1이나 마찬가지니까 이거 그냥 6x 더하기 2 곱하기 1. 2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요게 요런 1차식 부분 같은 거 좀 헷갈리면은 요거만 따로 외우면 돼요. 1차식은 미분하면 a, 즉 개수만 남고, 숫자는 미분하면 0이다. 그냥 숫자 5를 미분하라 하면 0, 100을 미분해라 0.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변화가 없다는 뜻이고, 숫자라서 1차 함수는 미분하면 기울기만큼 a만큼 나온다. 2차 함수 이상부터는 이렇게 하나씩 내려와서 곱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도함수 연습도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은 어쨌든 내가 감안해서 하긴 하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를 해줘야 그래요. 예.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다음부터 수업할 최대 최소, 극대 극소, 좀 깝깝하긴 하겠지만 증가감소와 뭐 그래프 개형 등등은 약간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 될 겁니다. 여기까지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